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평소에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정책 방향을 주셔서 우리 국민들, 여기 계신 분들 좀 더 안심시키는 수 있는 방안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국민연금 기금 전체 700조입니다. 정확하게는 698조 한 3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제까지 국민연금 기금 운영 전체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62%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4.62%가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 또는 기금 관련된 수익률과 비교해 봤을 때에 훨씬 낮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700조 원을 투자 지금 형태별로 보면은 45%가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15%, 20%가 각각 국내 또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채권이라는 게 물론 뭐 채권도 플럭세이션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고위험이면은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형태의 조금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현재 국민연금공단에 기금운영본부가 있어요. 이 기금운영본부에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체제로 가야 되죠. 또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와 또 관련되는 어떤 뭐 필요하면은 페널티를 할까 이런 걸 기본 원칙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쟁체제가 안 돼 있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그 전에도 이런 그 토론이나 이런 데서 다른 분들도 제안했던 사항들입니다만 국민연금 운영본부를 기금운영본부를 별도의 기금운영공사로 만들어서 그것도 한 개의 공사가 아니라 지금 700조 하면 3대 기금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한 3개나 이렇게 몇 개 복수로 만들어서 더 잘하는 공사에는 투자 규모를 더 키워주고 또 결과가 안 좋은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서 결과가 더 좋은 이런 형태의 적극적이고 또 굉장히 아주 경쟁체제를 이루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쭉 이제 관련 자료를 뭐 말씀도 하셨고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간다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똑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운영본부를 획기적으로 경쟁체제로 책임감 있게 또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서 운영 수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운영 수익을 누리면은 예를 들어서 운영 수익률을 2%포인트 정도 올리면은 우리 보험료율을 1%포인트에 해당하는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수익률이 또 전체 수익금이 늘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재작년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전체 우리 국민연금 1988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평균 수익률이 4.62%입니다. 우리 BM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의 평균적인 또는 시장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연 BM에 해당이 되는 그런 수익률을
계속 유지를 했느냐, 또는 그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 부분을 사실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나름대로 기금 운영 또 관련되는 조직이 있고 인력을 아주 유능한 분들을 많이 모셔와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런데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하고의 경쟁 체제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채권이라든지 채권 시장은 뭐 아주 안정적이잖아요. 거의 45%, 46%가 채권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해외 주식의 20% 이상, 국내 주식의 15% 조금 남짓한 그런 겁니다만, 그런데 대체 투자의 경우에도 좀 생각을 해요. 지금 10%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어쨌든 경쟁 체제가 되고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뭐 다른 기금 관련돼서도 풀링을 해서 정부에서도 이 경쟁 체제를 이렇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그 운영사가 지금 이제 다른 운영사에다가 맡기는데 운영사가 특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더 많이 이 투자금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경쟁 체제는 어떤 형태든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더 올리고 또 소득 대체율을 좀 더 올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연금보험료를 9%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하고 적게 받더라도 좋겠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체계 전반적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 보험이에요. 기본적으로 컨트리뷰션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는, 연금을 지급받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기초연금을 지금 사실 끌어왔는 거예요. 기초연금은 말은 연금이지만 이건 연금이 아닙니다. 본래 의미에 연금이 아니고 퍼블릭 어시스턴스, 공공부조의 하나인 겁니다. 그렇게 일반 회계에서 원래 16조 정도 되는 국비 지방비 합쳐서 그렇게 나가는 연금이 아니에요. 보험료를 내는 그런 연금이 원래 의미의 연금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논의하면서 기초연금을 가져와서 국민연금의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장애인, 우리 국민연금 속에 들어있는 장애연금 말고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험료를 내고 받는 그런 본래의 의미의 연금이 아니에요. 그것도 퍼블릭 어시스턴스, 공공부조의 성격입니다. 연금이라고 말이 붙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 자체의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렇게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그 취지가 소득 재분배에서도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A 값이라는 그 1대1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AB 값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먼저 논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의 경우에 지금 현재 자영업자 중에서 장기 체납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예 유예된 사람, 예외된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어서 뭐 두루누리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전체 국민연금 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먼저 논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말하여 우리 복지체제 내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렇게 하면은 기초연금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타이틀먼트예요. 과거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가지 급여 관련돼서 거기도 생계급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또 그 위에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걸 전부 다 같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연금에 관련되는 사항은 국민연금 내에서 어떤 형태든지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돼요.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 또 특히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들어가느냐? 마치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에 지금 땡겨서 2057년이고 이제 더 땡겨서 2054년까지 기금이 되고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적자가 나는 거는 2042년에 적자가 난다는 걸 하면 보니까 국민연금 나중에 결국 못 받는 거 아니겠느냐? 국민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국가가 보존해주는 그런 조항을 넣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보험료율을 올리고, 뭐 올리고보다도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정하고 또 소득 대체율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정한 그런 범위 내에서 국가가 결국은 지급 보증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안 되면은 일반 회계에서 일반 텍스페이어들이, 납세자들이 내는 그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전 조항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조사를 해보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연금 자체의 완결성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국민연금 자체에서의 개혁을 아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사각지대가 생긴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전 국민이 어떻게 고용보험이 되겠습니까?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고용되는 형태가 됐을 때, 물론 프리랜서도 있고 앞으로 이제 9개 그 특고 경우에는 확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돈이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국민연금 관련된 사항에서는 국민연금의 완결성이라든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기초연금 끌어들일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부탁합니다. 예,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그 자금 관련돼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펀드 시스템과 폐해지고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57년 정도 돼서 기금이 고갈이 되면은 부가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가 방식의 이론적 근거는 앞에 세대와 미래 세대가 사회적 계약을 맺는 그런 대계약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미래 세대도 이 논의를 할 때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계속하죠. 그런데 청년들, 미래 세대가 참여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 과제는 저는 정치 일정에 따라서 굉장히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선거가 없는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어떤 형태든지 국민연금에 관련되는 대타협, 그 기본이 되는 사회적 계약, 사회계약에 근거한 젊은 미래 세대가 참여하는 그런 보험료율이라든지 급여율,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타결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각지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타협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지역 가입자든지 직장 가입자 중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좀 전에 실장의 말씀대로 지역 가입자 중에서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설하겠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큰 틀이 이루어지면은 사각지대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21대 국회에서 내년까지 국민연금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반드시 타협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도 21대에 열심히 해서 국민연금만은 꼭 그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고, 근본적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